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SKC 유상증자 관련해서 주요 정보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좀 인트로 형식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늘어나는 신주의 주식수보다 이 기업의 기대되는 매출, 이 성장폭,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하는 과정 혹은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또 오르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 저희가 이 올라왔을 때 주요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해 놓는 거, 기존의 투자자분들이시라고 하면은 증권신고서만큼 이 회사의 주요 내용들을 다 담아놓은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공시했다고 여기에서 불평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 기업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1차 발행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가안으로 계산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 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우선은 데이터가 아직 다 산정이 안 됐죠. 오늘 16일입니다. 그리고 17일부터 해서 4월 2일까지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 종가 거래량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은요, 이게 오늘 정규장 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필요한 영업일 수는 23영업일이 필요하고, 23영업일 데이터를 최신 걸로 긁어와서 여기에 넣었을 때 1차 발행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느냐, 이것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지금 SKC가 조달하려고 하는 자금의 규모의 크기, 이게 어느 정도 될까,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 이걸 계산을 미리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미리미리 좀 알아보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 1조 원 자금을 조달하겠대요. 그 중에 한 7천억 원은 부채를 상환하겠다라고 합니다. 부채. 그리고 3천억 원은 시설 투자에 쓰겠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확정 발행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발행가에 유상증자 얼마에 발행하겠다, 여기에 곱하기 늘어나는 신주의 수, 이걸 곱해서 최종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1조 원이 아니라 주가가 막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가 아니라 5천억밖에 조달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7천억을 부채 갚겠다라고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이자 비용이 얼마나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손실이 얼마나 줄어들까, 이 부분 다 계산을 해놨는데, 유상증자로 주식수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조달하는 금액은 계획보다 줄어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도 주가가 잘 못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하는데, 확정 발행가액 나오기 전에 왜 1차 발행가액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1차 발행가가 산정이 되잖아요. 산정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2차 발행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를 종합해서 이 둘 중에 낮은 가액, 1차가 만약에 1만 원이고 2차가 8천 원이다 라고 하면은 8천 원이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행가가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에서 2차 발행가가 높아졌을 때 1차 발행가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가 결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차 발행가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1차 발행가를 좀 어느 정도 높여놓은 상태에서 2차 발행가가 높아져도 높여놓은 1차 발행가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가 결정이 되다 보니 1차 발행가 산정하는 기간에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이런 거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차 발행가를 제가 왜 미리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자금의 규모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될까, 그리고 1차 발행가 산정하는 기간에 주가가 만약에 커다랗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권리락일 언제죠?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이전에 단기 차익 목적으로 들어왔던 이런 투자자들, 특히나 기관 자금 있죠? 이때 수익 실현하고 다 털어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권리락일 이전에 털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루닉 같은 경우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 산정 기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까지 간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자금 조달 규모가 8,630억 정도 규모. 최초 1조에 대한 자금 조달 규모보다 지금 거의 1,400억 정도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이 주가가 지금 낮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균을 일반적으로 내지만 이 평균한 가격하고 그 다음에 기산일 종가, 맨 마지막 날 종가, 이거 중에 낮은 걸 고르게 돼 있습니다. 또 그래서 97,600원으로 기준이 돼서 이 기준 주가의 할인율 곱하고 그 다음에 증자 비율 계산해서 산출되는 가격이 73,600원.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주가가 좀 영향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증시 전반적인 어떤 이 흐름에 이 전쟁 리스크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외국인들 이 미 국채에 투자하면서 여기에서 레버리지 땡겨가지고요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서 환차손을 입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 이게 언젠가요? 환율 급등할 때. 그래서 환율 급등하고 금리 급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나가버려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유가 상승이 이 진정이 안 되는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잖아요. 이것 때문에 물류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무역을 하는 통로가 막히니까 원유를 수급받는 데 차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보니까 미국 채권을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채권을 곧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달러 값이 막 상승을 해요. 달러 인덱스.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가 약세인 경우들이 생겨버리고 자금이 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큰 게 바로 유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가 진정돼야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고, 전쟁을 꼭 승리해가지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을 일으킨 상황 자체가 미국이 달러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돈을 풀기 위함이고요. 이 돈을 풀게 되면은요, 증시에 커다란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풀기 위함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중국의 원유를 달러 결제가 아닌 위안화 결제로 중국에 수출했던 이란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베네수엘라 쳤죠. 그래서 원유 계약에 대한 결제를 달러로 결제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위안화 결제를 통해서 달러 패권에 또 도전했던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달러의 지위, 그 다음에 이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채권을 더 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채권을 또 사줘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게 하는 이러한 뒷배경이 깔려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좀 자세히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상황만 본다라고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 이 봉쇄가 완화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진정되면은 이것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내려갈 수 있고, 다시 증시에 자금이 몰릴 수 있고,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언제쯤 될 거냐? 제가 트럼프가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죠. 다만 저는 이번 달 안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SKC로 다시 돌아가서요. SKC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또 화학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동박이죠. 그리고 유리기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기판은 이제 앞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25년도 초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우리나라 유리기판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SKC, LG 이노텍 세 군데가 있는데 상용화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곳이 지금 SKC예요. 그리고 SKC가 증권신고서에서 얘기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주식을 홀딩하고 보유할 만한 명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당사는 SKC는 24년도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미국 조지아 공장의 준공이 완료되어 이 앱솔릭스 자체가 유리기판 생산하는 그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산 공장을 미국 조지아에 준공을 했고 완료가 된 게 2024년도 3분기였다. 그리고 생산 설비 설치를 마쳤는데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2년은 아직 안 됐고 계획대로 공장은 준공되고 설비 설치도 마쳤는데 글라스 기판은 세계 최초로 상업화를 추진하는 생산 공정인 만큼 양산에 최적화된 장비 선정 그리고 공정의 안정화, 이 과정에서 보완 작업이 수반되었다.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유럽 공장, 그 미국 공장 이런 데서요, 이 수율 잡는데 국내에서보다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이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대로 일정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지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규모를 또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장 준공도 마쳤고 설비 투자도 마쳤고, 그런데 양산에 최적화된 장비 선정하고 공정 안정화 과정, 이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이 조지아에 있는 앱솔릭스 유리기판 만드는 SKC의 자회사, 이 해당 공장은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서 시생산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 이 여기에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되어 있죠. 그래서 신뢰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신뢰성 테스트가 진행 단계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 가시화가 얼마 안 남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글라스 기판은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신뢰성 테스트가 계속 요구가 되고 있고 고객사의 신뢰성 강화 요구에 맞춰서 여러 단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여기에 5,1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오늘 예상되는 1차 발행가 기준으로 보면은 1조 원보다는 못 미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시간은 좀 남아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예정되어 있던 조달 금액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상태가 됐을 때 SKC의 재무 구조의 개선이 이 효과가 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SKC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은 제품의 양산체제 확립 이후에 진행되는 대규모 설비 증설 목적이라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인 조지아 공장, 이 조지아 공장의 시생산과 공정 최적화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품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상용화 전 단계의 안정적 수행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무 구조의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매출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흑자 전환, 이 부분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간다라는 거, 과거에 SKC의 주가 급등 사례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다 기대감으로 갔죠. 이거는 상용화 단계 바로 전 단계의 안정적 수행, 하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시장에서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여기에 또 고객사의 이름 엔비디아 같은 곳이 또 거론되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신고서 내용 또 일부 확인했는데요. 이 내용 말고도 알아볼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관련해서, 그리고 매수 매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저 벤자민이 알려드리는 세부적인 내용들 보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는 항상 종목을 매수 추천드리면은 매도 의견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언제 매도하고 나갈지 이 부분을 같이 저와 함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나와요. 그러면은 사칭 채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 클릭만 하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채널 운영 방안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이 내용 보시면서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